안녕하세요. 장지용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직원들의 번아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심리 상담사를 조직 내부에 두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는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번아웃 문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모든 관리자와 조직의 사고방식 및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농업적 근면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대 노력이 곧 최대 결과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죠. 물론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아부어 성공을 이룬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있죠. 워커홀릭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일하라. 일주일에 80에서 100시간은 일해야 한다.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나 스페이스X 등 그가 창업한 회사들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번아웃과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하며 회사를 떠난 직원들이 있죠. 문제는 최근 들어 기업들이 직원들의 번아웃을 해소하겠다고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주당 80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을 요구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돕겠다며 금요일 요가 수업을 개설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의도치 않게 유해한 모순을 초래하게 됩니다. 근면성을 강조하는 관리에 대한 낡은 사고방식은 높은 성과를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번아웃이 유해한 행동을 낳고 유해한 행동이 번아웃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관리 마인드가 필요하며 직원들의 역량을 진정한 의미에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이른바 85%의 법칙입니다. 최대 생산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최대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항상 100%의 노력을 기울여 작업하면 번아웃이 발생하고 창의성도 떨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최근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조직 문화로 슬랙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슬랙을 협업용 메신저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슬랙의 원뜻은 느슨함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무실을 조금 더 쾌적하게 꾸미고 직원들의 쉼터나 티타임 혹은 잡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이유는 약간의 느슨함이 번아웃을 막고 창의성을 높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번아웃 없이 직원들을 동기부여해 고성과 팀을 구축하기 위해서 리더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먼저 영업 종료 시간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근무 시간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의사결정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한계 생산이 감소하며 심지어 직원들이 재무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실수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에 만난 한 팀장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리더라면 야근을 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적인 긴급 상황이 아니면 늦게까지 근무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좋은 컨디션으로 출근하셔야죠. 퇴근해 주세요. 두 번째로 최대 업무 역량에 조금 못 미치는 역량을 요청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피로 때문에 사람들은 성과의 질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노력이 항상 최고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관리자는 이 점을 활용해 팀원들에게 자신의 최대 업무 능력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일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질문을 통해 직원들이 스위트 스폿에 도달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코칭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0% 집중력을 발휘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라고 질문한 다음 어떻게 하면 85% 수준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식이죠. 이런 노력 자각 수준 개념은 원래 신체 재활 분야에서 잠재적 또는 숨겨진 피로를 예방하고자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관리자가 직원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에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예일대 감성지능센터와 파스재단이 미국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의 직원이 높은 몰입도와 높은 번아웃을 동시에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업이 가장 유능한 직원을 잃는 이유가 참여도 부족이 아닌 높은 스트레스와 소진 수준 때문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는 최고 성과자에게 간단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업무에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 그것이죠. 그런 다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85%의 옳은 의사결정을 장려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실패 회피형 완벽주의자입니다. 자신의 업무가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불안해하며 완벽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타인의 존경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타입이죠. 85% 수준의 옳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최고 성과 직원이 느끼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압적인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필요, 긴급과 같은 압박이 심한 용어를 사용하면 팀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실제 마감일, 마감일의 이유, 잠재적인 절충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선택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스타 직원의 높은 성과를 유지하는 동시에 번아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행하기 쉬운 방법인 회의를 10분 일찍 끝내는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휴먼 팩터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회의 중간에 10분간 휴식을 취하면 인간의 뇌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반면 휴식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베타파 활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는 뜻이죠. 관리자가 회의를 10분 일찍 끝내면 직원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85% 규칙이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번아웃과 생산성 저하가 시대적 화두가 된 시점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도 결국 리더의 솔선수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관리자 역시 자신의 마음을 85%만 집중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팀원들 앞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일요일 새벽 2시에 이메일을 보내면 그 말을 믿을 직원은 없겠죠. 늦은 밤이나 주말에 이메일을 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전송은 월요일 오전 9시로 예약해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